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가계 부채 폭탄 위기인데 선거위에 빚 더 늘리는 여당이라고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8.6%에 달합니다. 전세계 평균 63.7%보다 훨씬 높고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평균 75.3%를 웃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채의 질도 나쁘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27.6%포인트나 급등했다. 클로이 자오 영화저 감독인데요. 미국 네바다주 한 중소도시에 살던 프랜시스 맥도먼드 분, 공장이 문을 닫자 유일하게 남은 밴을 타고 기약 없이 떠납니다. 일자리를 잃은 데다 대출금이 갚지 못하자 밴은 집을 삼아 미국 서부로 유랑해 나는 것입니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일하다가 노매드 공동체에 합류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용기도 얻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미국인들을 그린 영화 노매드랜드의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는 지난해 9월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 사자상, 올해 2월 골든글로브 작품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어 25일 예정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감동 작품상 분야에선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계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일론 머스크로 본 우주 생태계 여명이네요. 일론 머스크의 성공 과정에는요, 불굴의 기업가 정신 외에도 미국의 풍부한 우주기술 울력, 한국우주국 나사,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위탁 운송, 현지의 풍부한 모험자금, 우호적인 규제 환경 등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초소형 군집 위성 개발이나 위성정보 가공 서비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우주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어요. 머스크 외에도 미국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영국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룩셈부르크 등의 스타트업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 인터넷 사인 원웹과 초소형 발사체 기업 벡테론치가 파산하기도 했죠. 피터 디아만디스 미국 엑스프라이즈 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조만장자 1100조 이상은 우주에서 나올 거라고 내다봤고요. 지구 궤도에서 우주 인터넷 관광 태양광 공장은 물론 달과 소행성의 희귀 자원 채취, 달 기지와 화상 정착존 건설 등 뉴페이스로 대변되는 호모 스페이스쿠스 시대를 염두에 둔 말이네요. 유로의 아버지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 별세했습니다. 먼델 교수는요, 먼델 플레밍 모델도 주요 학문적 성과로 뽑히는데요. 현대 개방 거시경제학의 토대가 된 이 모델은 변동 환율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가 없으며 통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델 교수는 2008년 미국 중국 간의 합의와 적절한 조율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묶는 범아시아 통화체제 수립도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죠.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잘못된 통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먼델 교수는 2010년 한국 정부가 주최한 글로벌 인재 포럼에 연사로 참석하는 등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먼델 교수는 1932년 10월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태어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후 워싱턴대 석사를 거쳐 런던 정경대와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시카고대와 스탠포드대, 존스 홉킨스대, 컬럼비아대에서 교수를 지냈네요.
실적 반등의 저평가 매력까지 LG 디스플레이 올해 최고가 뚫을까요? 주요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많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파나소닉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2012년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7배 수준으로 조사된다. 이에 반해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PBR 지난달 30일 22,300원 기준 0.6배에 그친다. 특히 올해 실적 전망도 괜찮은 데다가 과거 PBR 배수가 0.9배를 웃돌았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는 게 배경이다. 현재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28,969원이며 높게는 33,000원을 예상하기도 한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가전업체를 상대로 한 TV OLED 패널 공급설이 흘러나온 것도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지급된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3년 연속 엔화 채권 발행했네요. 지난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8월 총 63억 달러 7조 1000억 원의 일본 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베시, 미쓰이엔코, 스미모토 등 5개 상사의 지분을 각 사당 5%가량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종합상사가 에너지나 금속 광물 등을 수입 판매하는 만큼 버크셔 해서웨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본 종합상사가 최근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종 기업에 투자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만큼 버크셔 해서웨이 측이 안정적인 이자와 배당 수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그룹 튜리븐 인수 전에 호텔 건물 스위스 부호도 가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소식통을 통해 초이스 호텔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자선사업가인 스튜어트 바이넘 주니어와 스위스 억만장자 한 수류르그 비스가 입찰가로 주당 18.5달러, 총 6억 8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네요. 이는 다른 인수 후보인 헤지펀드 올든 글로벌 캐피털이 써낸 6억 3,500만 달러보다 많습니다. 튜리븐 측은 앞서 지난달 16일 보유 매체 중 볼티모어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던 캐피탈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는데 가격을 더 높게 부른 인수 희망자가 나온 셈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튜리븐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를 인수해 인력 감축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온 헤지펀드인 올던 캐피탈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인수 희망 후보군으로 추가로 나오고 있어 트리블 인수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의 가치가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매각하는 일본 기업들, 왜 재택근무 등 정착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리크루트 홀딩스, 요코하모 고무 등이 대표적인데요. 니케이는 관련 펀드 활성화 등 부동산 매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을 판 뒤에도 기업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일본의 부동산이 여타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데다 계속되는 엔화 약세로 일본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그렇게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인 JLL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30% 줄었지만 일본의 경우 4% 감소에 그쳤고요. 지난 2019년 기준 33%에 그쳤던 사모펀드의 비율이 지난해 41%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니케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각 자금을 투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며 대자 대표표 감소 통해 자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현대캐피탈 해외에서 별이 되다. 별이 된다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네요. 정태영 현대카드 캐피털 부회장은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한국의 금융사들이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세후 이익은 1조 9천억 원, 그중 37%인
7,050억 원을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에 있는 현대캐피탈 해외 법인들이 벌어서 2위와 2배의 격차로 금융 해외 이익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9년 국내 금융사의 해외 당기순이익 중 2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1%포인트나 더 상승해 국내 대형 금융주주 A사 18%와 격차를 더욱 벌렸네요. LG 초콜릿폰 등 피처폰 영광의 안주, 스마트폰 혁신 뒤처졌다고 하네요. 초콜릿폰, 샤인폰, 프라다폰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피처폰의 연이은 성공은 역설적으로 2009년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에 뒤늦게 대응하는 데 원인이 됐고요.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LG전자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남영 LG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당시에 스마트폰은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의 역사를 바꾼 패착이었죠. 실제 LG전자는 당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연구 개발 인력을 줄이고 피처폰 마케팅에 더욱 집중했죠. 네, 컨설팅사의 의견을 100% 신뢰하면 안 되겠네요. 임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뭡니까? 핀테크에 관련된 얘기죠. 빅테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해주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에 뒤처져 노심초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심사에는 자본금 보완체계 사업계획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대주주 적격성인데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형사소송, 제재 등이 진행 중이며 허가 심사가 중단됩니다. 카카오페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 4개 계열사 등이 이 규정에 발목을 잡혔어요. 경남은행은 비행키 금융지주의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이,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관련 기각 연구와 하나은행은 4년 전 시민단체 고발건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박이명 기자입니다. 네오 이뮨텍 10배 대박 쿼드 운용, 펀드 앞선 직접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이제 먼저 투자를 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후속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땐 이해상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죠. LH 사태랑 약간 비슷한 경우네요. 자본시장법상 불건정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85조 1호에선 투자 대상 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투자 상품을 운용사의 고유 자산으로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를 권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쿼드 운용은 네오 이뮨텍의 사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고유 계정으로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 더 높은 단가로 수익을 되돌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투자자에게 권했다며 특히 펀드 모집 단계에서 고유 자금이 들어간 사실도 고객들에게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고객이 고유 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펀드 자산을 넣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헤지펀드 업계의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장외업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몸값을 2로 띄우거나 심지어 새로 들어오는 펀드를 통해 고유 자금 이익을 실현한 경우도 있다고 기뜸했네요. 김병근 기자입니다. 중개원 제조업체들 2세 경영 막 오른다. 박성재 성호전자 부사장도 올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처음 이사회에 입성했어요. 2010년 입사한 지 11년 만인데요. 성호전자 지분 31.0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박 부사장은 창업자 박형남 회장의 장남으로 1984년생입니다. 그는 그간 회사의 전방 산업을 기존 가전 중심에서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분야로 확대하는 작업을 전두지휘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용 컨덴서를 포르쉐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포르쉐와 델타 일렉트로닉스 등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한때 80%에 육박했던 특정 기업 매출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공로로 꼽히고 있죠.
성호전자의 작년 매출은 1,071억 원으로 10년 만에 다시 1,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어요. 박 부사장은 고객과 전방 산업이 균형 있게 분산돼 있으면서 글로벌 판매량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네요. 선한결 기자입니다. LG전자 빠졌다. 삼성, 애플, 샤오미 빈자리 호시탐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65%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16%, LG전자는 9%로 뒤를 이었는데요. 모토로라 등 LG전자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은 기업이 LG전자 점유율을 일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박신영 기자입니다. LG 5조 스마트폰 가감이 손절, 차 전장 미래에 건다고 하네요. 2020년 스마트폰 시장 현황입니다. 삼성전자가요 2억만 대 이상을 팔았죠. 19% 시장 점유하고 있고요. 애플이 15%, 화웨이가 14%, 샤오미가 11%, 오포가 8%, 비보가 8%, 리얼미 3%, LG가 한 2% 정도 됐고요. LG전자 MC 사업본부 스마트폰이죠. 실적은요. LG전자 전체에서는 2조 5,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때 MC사업본부는 5,900억 원 정도 작년 3분기까지 적자를 냈어요. 강진규 기자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육박합니다. 부채의 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단기부채가 많아서인데요. 한국의 가계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이 22.8%입니다. 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이탈리아 6.5%, 영국 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요. 한국보다 단기부채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 31.6%가 유일합니다. 조세호는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고은 기자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떠맡인 아마존의 힘 작년에만 50만 명을 뽑았네요. 페덱스, UPS, 펩시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코스코 등 136개 기업이 작년 전 세계에서 신규 고용한 직원은 54만여 명으로 아마존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력 담당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단축 근무를 해야 했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죠. 아마존은 올해도 미국 고용 시장에 큰 손이 될 전망인데요. 미국 경영대학원 MBA 졸업생 1,000명 이상을 정규직 및 인턴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MBA 커리어 서비스 메건 핸드릭스 전무는 아마존, 줌, 넷플릭스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기술 기업의 MBA 채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과거 MBA 졸업생을 고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유통 에너지 등 기업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채용을 고사하거나 축소하고 있네요. 네, 아마존 땡큐네요. 전범진 기자입니다. 일본 ETF가 증시 부양 수잔. ETF는 보통 이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이는 일본 ETF 시장이 주로 중앙은행의 매수세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ETF를 직접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대상은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EEO 지수 기반 ETF입니다. 지난해 3월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폭락하자 일본은행은 매달 1조 원 이상의 ETF를 사들였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는 총 4,30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80%에 달합니다. 임근호 기자입니다. 빚부담 커져 잠재 부실 확대 우려도 있지만 표를 잠깐 보시면 5월 들어 발행에 성공한 비우량 회사채입니다. BBB 등급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3,260억 원, 한진카 1,440억 원, 한신공영 1,000억 원, DB캐피탈 500억 원 정도입니다.
BBB 등급도 성공을 많이 하고 있네요. 김세관 기자입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 거래는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금전 대차, 증권 취득, 해외 예금 증여 등인데요.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부동산 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송금 보고, 증권 취득 보고, 연간 사업 실적 보고, 청산 보고 의무가 있고요. 해외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 보고, 보유 현황 보고, 처분 보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2년 미만 주거 거주 목적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2년 이상 주거 목적, 주거 이외 목적이면 외국한 은행 신고 대상이고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밀리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한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현물 출자, 비거주자인 자녀 친척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 3개 내용도 신고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네요. LG폰 안녕. 아듀 500만 이용자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LG폰 사용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AS는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제 LG 플러스 매장에 가서 LG폰이 진열되어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대요. LG전자 MC사업본부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매출은 12조 2013년이었고요. 2020년에 5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2015년부터 쭉 적자를 기록해서요. 뭐 다 더하면 5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적자를 걷기 시작했죠.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김진영 기자입니다. 선거가 흔드는 공시가 현실화 멋이 중요한디. 공시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고 특정 가격대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인위로 통제하면요. 세금 부과 기준은 더 틀어집니다. 이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 72.2%로 9억 원 미만 68.1%보다 높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80%에 육박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와 현실화율 재고 속도를 늦추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네요.